안녕하세요, 뽕뉴스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영상 전달드릴 말씀이 또 정말 너무나 많이 존재합니다. 지금 수많은 이들이 히어로 영웅님의 목소리와 모습 하나만으로 여기저기에서 열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 와중에 최근 뽕뉴스가 말씀드렸던 이 해방타운, 여기에서 이혜정님의 눈물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많은 감동을 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뽕뉴스가 오늘 타이틀에 걸어놓은 이 제목의 내용 시작되기 이전에 또 다른 이 감동적인 사례를 말씀드릴 게 존재합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이 해방타운을 본 어린 팬들 사이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해방타운을 보고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을 짓던 이혜정님의 모습이 어린 팬들에게는 약간의 놀라움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노래를 부르면서 또는 들으면서 울었던 경우가 있냐라며 이 어린 팬들 사이에서 소통이 오고 가고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이런 짠한 글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영상 보면서 부르는 거 보고 몰래 울었다. 뽕뉴스가 그 말씀 어제 한번 드렸죠. 이혜정님이 혼자 방 안에서 핸드폰 그 작은 화면으로 영웅님을 보면서 노래를 따라 부르는 그 모습이 너무나 치근하게 느껴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모습이 정말 많은 팬분들의 모습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더욱더 가슴이 아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어린 팬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자신의 어머니가 영상 보며 부르는 거 몰래 보다가 자신이 오히려 눈물을 흘렸다라는 경우도 볼 수 있었고, 이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전주만 들어도 울컥했다. 콘서트에서 눈물을 흘렸다. 특히 블랙스트 웅 버전인 이번 편곡 피아노 버전에서 울었다. 콘서트에서 행복해하는 영웅님의 표정을 보며 울었다. 콘서트에서 자신의 어머니와 할머니 두 분 다 엄청나게 울어서 자신도 눈물을 흘렸다. 가족들이 생각이 난다. 또 간주 때 눈물이 난다. 참 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면 왜 영웅님의 노래 전주만 듣고도 눈물을 흘린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등장하는지 뽕뉴스는 참 한심하게도 이제야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각자의 이야기처럼 각자의 상황처럼 들리게 만들어버리는 영웅님의 이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노래 때문일 것 같은데요. 이 외에도 어떤 한 팬분은 이 별나사 노래를 자신의 어머니 생일날 불러드렸는데 영웅님을 잘 몰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가사가 너무 좋다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영웅님 덕분에 노래를 잘 불렀고 오히려 고마움을 느낀다라는 이런 후담까지 등장했던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만큼 영웅님의 이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노래가 많은 분들에게 감동과 그리고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굉장한 노래이며, 이렇게 위로와 감동을 주는 우리의 히어로 임영웅이란 가수의 파급력이 얼마나 굉장한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영웅님이 지금 현재 상황이 얼마나 다행인지를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대목이 존재를 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 장민호님의 10월 첫 단독 콘서트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첫 단독 콘서트가 10월 23일에서 24일 날 그것도 KBS 부산홀에서 진행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또 장면을 보면 이찬원님 역시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23일부터 24일날 아이러니하게도 이 장민호님과 같은 날에 공연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콘서트가 진행되는 가운데 또 다른 트롯맨 김희재님의 활동 근황도 전달이 됩니다. 혜진이 형 팬미팅에서 만나요. 특별 무대 기대감 상승이라고 되어 있는데 심지어 이렇게 중국어로 인사를 했습니다. 내일은 혜진이 형 팬미팅에서 멋진 무대로 찾아뵐게요. 내일 만나요 라는 글을 중국어로 이렇게 올리기도 했는데, 배우 박혜진 씨의 팬미팅에 이 김희재님이 깜짝 무대로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왜 뽕뉴스가 갑자기 이 김희재님, 장민호님, 이찬원님 이야기를 했느냐? 이 두 사람은 콘서트를 열게 되었고, 이 김희재님은 다른 배우의 팬미팅 장소에 무대 가수로서 초청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 와중에 영웅님은 어떠한가요? 맞습니다. TV조선과의 계약도 종료가 되었고 또 그 외에 방송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여전히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존재하는데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이 임영웅이란 가수가 TV조선과 깔끔하게 계약 해지가 되며 이제는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음악 활동을 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이겠고, 이 콘서트의 경우 지금 10월달, 11월달 이 2달 사이에 아마 장민호님과 이찬원님 외에도 다른 트롯맨들도 콘서트 준비를 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듭니다. 그 중에 김희재님과 정동원 군 2명은 배우의 길을 본격적으로 걷기 때문에 콘서트가 조금 어려울 것이고, 나머지 2사람인 장민호님과 이찬원님이 콘서트의 길을 걷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영웅님은 그럼 왜 콘서트를 안 하느냐?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바로 신규 정규 앨범 발매를 내년 상반기까지 마쳐야 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스터로 등장했던 이 김준수님, 시아준수님의 이야기가 이 금쪽 상담소라고 10월 1일 금요일 날 다음 주에 방송 장면이 이렇게 예고가 되어서 엄청나게 회자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김준수님이 등장을 하고 이 예고편에서 나 방송하고 싶다. 내 모습을 보여줄 곳은 없나? 기회라도 얻을 순 없을까? 정말 그땐 하염없이 침대에서 새벽 내내 울었던 기억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상담가인 오은영 씨가 이건 정말 슬픈 얘기네요 라고 위로를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던 김준수 씨가 감정이 복받쳐서 눈물을 펑펑 쏟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가 존재합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이 엄청나게 열심히 해오던 이 마스터 김준수 씨가 20대 초반에 큰 벽에 가로막히게 됩니다. 바로 예전 소속사인 SM과의 법적 공방 때문이었는데요. 2009년 당시 이 김준수님은 함께 같은 멤버로 활약한 박유천과 김재중이 전속계약 효력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 SM 소속사 입장에선 가처분 신청에 대해 항고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법원은 그래도 소속사의 항고 내용을 기각 처리하며 이 김준수님과 나머지 멤버들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렇게 열심히 방송 활동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이 방송에 출연을 하면 저희는 출연 안 할게요 라는 이 SM 소속사의 가수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뭔가 티는 나지 않지만 이 방송가의 출연 제약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김준수님이 출연을 하게 되면 타 가수들이 무대를 서지 않겠다라는 분위기가 잡혀버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TV를 틀게 되면 마치 이들이 동방신기라는 그룹에서 배신을 하고 나온 것처럼 여론이 조성이 돼버렸는지 TV를 틀면 또는 기자들이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이 당시에 방송 출연이 굉장히 어려웠고, 인터뷰 때마다 방송을 나갈 수 있는데 안 나는 것과 못 나가는 건 천지 차이다. 제가 안 나가는 줄 아시더라. 10년간 매체와 소통이 없었는데 대중과 너무나 소통하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 꾸밈없는 무대를 보여줄 수 있었던, 오로지 가수로서 노래 실력으로 평가받는 무대인 뮤지컬에 데뷔를 하면서 이 김준수님의 위상이 엄청나게 올라갔고, 그게 결국 영웅님과 트롯맨들이 등장하는 이 미스터 트롯, 미스트롯 등 이 TV조선 오디션 프로그램의 마스터로서 등장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만약 영웅님이 TV조선 뉴에라 프로젝트와의 이 마무리가 온전치 못했거나, 아니면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계약이 연장이 됐거나, 아니면 다른 트롯맨들처럼 잔류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이 엄청난 큰 무대로 진출해야 하는 영웅님의 앞길에 굉장히 방해가 됐을지 모를 일입니다. 물론 나머지 트롯맨들 탑4 모두도 이 TV조선과의 전속 계약을 연장한 것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몇몇 프로그램만 협약을 한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만큼 이 소속사와 가수와의 관계가 잘못 틀어지면 굉장히 곤란한 경우에 놓일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김준수님 역시 이 당시 동방신기를 나오면서 얼마나 큰 꿈을 가지고 소속사를 나왔겠습니까? 하지만 잘 풀리지 않을 뻔했었죠. 그런데 결국 자신을 불러주게 된 계기가 뮤지컬 무대, 즉 가수로서 노래로 승부를 받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히어로가 그 어떤 가수와도 다른 점은 가장 이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노래로서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주고 노래로서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영웅님의 인기가 어떠한 소속사의 거대한 힘 때문에, 또는
굉장한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아서가 아니라 순수하게 자신의 노력과 실력, 자신의 매력만으로 승부를 봐서 이렇게 거대한 영웅시대라는 팬덤을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콘서트 준비조차도 영웅님은 좀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겠고, 이 정규 앨범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탄탄하게 준비된 이 준비사항을 통해서 앞으로 영웅님이 달려나갈 그 길은 절대 불안함이나 위험 요소가 없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기다려 본다면 영웅님의 대활약을 우리가 계속해서 목격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당장 오늘도 한 가지 사실이 목격이 되고 말았죠. 바로 신사와 아가씨 드라마. 오늘 다들 보셨죠? 아마 충분히 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 신사와 아가씨,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아이를 가지고 있는 이 남성이 참 생활고로 인해서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이 강가로 아이와 함께 생을 마감하려고 큰 결심을 하며 오열을 합니다. 그런데 역시나 아이를 키우고 있었던 한 여성에 의해서 같이 우리가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자라는 이야기에 감정이 복받치며 이 잘못될 뻔한 선택을 하지 않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흘러나오죠. 이때 바로 영웅님의 이 신사와 아가씨 OST 곡이 흘러나옵니다. 이 노래 가사뿐만이 아니라 이 노래 멜로디가 너무나 구슬프다라며 지금 뭐 실시간으로 이 노래에 대해 끊임없는 후담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 이 음색이 너무 눈물을 나게 한다. 너무 찰떡 같다.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최고 중에 최고다. 감동적인 노래이다. 너무 좋다. 오히려 배우들의 혼잣말하는 음성이 신경 쓰일 정도이다. 너무 다 과몰입된다. 너무 울었다. 이런 후담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영웅님의 이 OST 곡이 완곡으로 나오지도 않았고 정말 짧게 흘러나왔습니다.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래도 또 듣고 싶은 게 영웅님의 노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직 이 노래가 정식 음원으로 발매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분들은 또 듣고 싶어 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OST 곡으로 나오게 되지만 그럼에도 영웅님의 목소리로 불려지는 이 리메이크 곡 아마 음원 사이트를 점령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영상 의미 있는 내용 전달드려 봤습니다. 네 번째 영상도 깜짝 놀랄 소식 준비되어 있으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영웅님의 멜론 스밍과 유튜브 영상 시청까지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